번 양보해서 우리 후보님의 능력을 전문성을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은 제가 하나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 가족이 예일대 연수했을 때 당시에 장인 장모가 그 집으로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쪽으로 전입해 왔다가 또 후보자 가족이 다시 귀국한 뒤에 또 전출을 갔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제 후보자님께 이제 서면 질의를 하니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 목동에 우편물 수령 때문에 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장인 장모가 그때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그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저도 이번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과거에 대해서 다시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손주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기 체류를 위해서 주소지를 저희 집에 옮기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1년에 미국으로 다시 안식년을 갈 때는 당시 계셨던 처갓집으로 네.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2004년 당시에는 장인 장모께서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긴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장인 장모가 2002년도에서 오시고 또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네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네. 99년도에 음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2004년도에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찬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은 당시 용적률이 250% 요구하던 것이 210%로 축소가 되면서 당시에 음마 아파트에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만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마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전세 계약서가 있었다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불행히도 그것이 보관을 하고 있지를 못한데요. 다만 제가 그 음마 아파트에 관리비를 납부했던 은행 기록들은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적극 동감입니다. 빨리 이제 정책적인 질의. 저도 우리 후보자님께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기업과 골목 상권가의 상생관계 여러 가지 좀 질문드릴 게 많은데. 네.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무게감과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유능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발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점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빨리 좀 끝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전에 우리 김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좀 추가 질의 좀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슬라이드 말고 5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우리 김선동 의원님께서 이제 부인 취업 특혜 관련해가지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배우자분께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근무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알다시피 2017년도 강사 채용은 공개 채용이었고 또 지원자도 배우자 포함 3명이었습니다. 저 슬라이드 안 보여주십니까?
예, 잠깐만요. 하세요. 네. 저 채점표로 좀 보여주십시오. 자, 뭐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공개 채용이었고 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뽑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미 학교에서 배우자를 재채용하기로 내정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개 채용 절차는 말 그대로 절차를 밟기 위함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지원했던 나머지 2명은 뭐 서류 준비서부터 공개 강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다 무시당한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저 채점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저 채점표가 참 말도 안 되죠. 20점, 1번 보시면 20점, 20점, 10점 이렇게 써놨고 나중에 8점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총점도 안 바꿉니다. 20 더하기 8 이렇게 바꿨는데 48로도 안 바뀌어요. 자, 제가 오전에 지상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부당한 영향력을 하셨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러한 것이 공정하냐 안 하냐 어떻게 보세요? 저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학교 횡령 절차가 아니요. 저 후보님 저 딱 보시면은 저게 공정합니까? 아니면 불공정합니까? 그것만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물어보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행정 처리는 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갈게요. 제 오전 질의의 핵심은 이 후보자와 이제 장인 장모분께서 음마 아파트에 같이 있다가 또 후보자만 우편물 수령을 이유로 목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장인 장모의 우편물은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자의 장인 장모가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인의 지병은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 가족도 말기암 투병 중인 가족도 있습니다. 또 가족으로서 저도 옆에서 곁에서 치료해야 되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생활 달리하고 또 우리 집사람이 또 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또 말씀하실 분들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후보자 본인의 목동 현대 아파트 위장 전입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위장 전입은 맞지만은 그 부인의 치료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거니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우편물 거기서 수령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목동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을? 예, 살다가 예일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 네네, 부분은 그건 위장 전입은 맞는 거죠. 아닙니다. 그 최근에 행자부의 유권 해석 과정에서 그런 거는 위장 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위장 전입은 아니에요. 우편물 수령이라고 하는데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편물 수령하기 위해서 어떤 곳을 바꾸셨습니까? 주소만 이전한다고 우편물이 다 글로 가는 건 아닐 텐데요. 또 6개월 뒤에 또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 목동 아파트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서 긴급하게 오는 뭐 공과금 고지서 같은 것들은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재산세 등 일부 재산세 같은 서류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편물 도착 주소지를 바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주소만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소 옮겨갖고만 그쪽으로 갔다고 치더라도 다시 또 그러면 모든 우편물들을 다시 음마 아파트로 오게끔 해야지 되는 거고 이게 좀 후보자님 해명이 명확치가 않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거기에 살지 않았다고 계속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면서 그 사는 4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자동 이체나 인터넷 뱅킹으로 한 기록들은 다 갖고 있고요. 거기 근처에서 찍었던 사진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전서부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후보자님께서 그러니까 장인 장모의 그러면 위장 전입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캐나다 그런 사유가 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캐나다에 장기 출국을 하셨고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장인 장인어른께서 제 집의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주 삶의 궤적이 그렇게 굴곡되거나 그렇게 뭔가 물질을 탐한 삶은 아니었다는 데 있어서는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다 했어요. 네. 근데 말보다도 제 들고 나온 이제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들고 나온 이제 가방이 이제 그 공개가 되면서 가방이요? 네, 네. 저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물질을 탐한 사람은 아니었었구나라는 그런 심증도 좀 굳어지는 예,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가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가방을 좀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볼까요? 할까요? 좀?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김상조 후보자 관련해서 이 후보자의 가방이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화제인지. 후보자가 직접 이제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예. 자세히 보시면은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가방으로서의 수명은 다 했죠. 뭐 저게 그래도 가죽인가 봐요. 예. 가죽이니까 저렇게 너덜너덜한 상태로 돼 있죠. 예. 대학원 시절부터 쓰던 가방이었다니까 얼마를 썼는지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대학원 시절부터면. 네, 그러니까 뭐 진짜로 한 몇십 년 썼다는 거예요. 예. 구두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거를 그냥 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녔다라는 증언이 좀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제자가 그런 글을 올린 것도 있고요. 네, 또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가방꼴이 뭐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네. 예. 그랬더니 내 사회적 지위가 뭔데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물질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다라는 지금 이제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실제로 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제 공무원들이 뒤에서 저 가방을 좀 보고 아 저거 뭐지 좀 낡아도 너무 낡았네. 처음에는 다른 정치인들 같았으면 아이 뭐 좀 정치적 쇼잉 아니냐 이런 게 나올 법도 한데 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놓고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런 이제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가 되면서 당시에 음마 아파트에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만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또 우리 저기 후보자님께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기업과 골목 상권과의 상생관계 여러 가지 좀 질문드릴 게 많은데 네.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무게감과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유능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발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점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요 빨리 좀 끝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전에 우리 저기 김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좀 추가 질의 좀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슬라이드 말고 5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저기 우리 김선동 의원님께서 이제 부인 취업 특혜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배우자분께서 그만두려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손주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기 체류를 위해서 주소지를 저희 집에 옮기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1년에 미국으로 다시 안식년을 갈 때는 당시 계셨던 처가 네. 쪽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2004년 당시에는 장인 장모께서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주소지를 옮긴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장인 장모가 2002년도에서 오시고 또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네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네. 99년도에 음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2004년도에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찬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은 당시 용적률이 250% 요구하던 것이 210%로 축소. 100번 양보해서 우리 후보님의 능력을 전문성을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은 제가 하나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저기 후보자 가족이 예일대 연수했을 때 당시에
장인 장모가 그 집으로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쪽으로 전입해 왔다가 또 후보자 가족이 다시 귀국한 뒤에 또 전출을 갔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제 후보자님께 이제 서면 질의를 하니까 그 뭐라 했습니까? 제 목동에 우편물 수령 때문에 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장인 장모가 그때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그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해주시죠. 사실은 저도 이번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과거에 대해서 다시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마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전세 계약서가 있었다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불행히도 그것이 보관을 하고 있지를 못한데요. 다만 제가 그 음마 아파트에 관리비를 납부했던 은행 기록들은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정재 의원님께서 미래 지향적인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적극 동감입니다. 빨리 이제 정책적인 질의 저도